제로 웨이스트 샵이라고 네. 포장 없이 어떠한 제품들을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춰놓고 그리고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좀 다양한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는 네. 더피커라고 하는 업체 운영하고 있는 송경호라고 합니다. 다양한 생활용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뭐 비누라던가 예. 뭐 칫솔이라던가 네. 식재료라던가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장이 없는 상태로 진열이 되어 있거나 예. 혹은 포장이 꼭 있다면 법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순환성이 굉장히 높은 포장이 되어 있는 것들로 네. 적용을 해놓은 제품들을 여기서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어떤 것들 구매하는 거 말고도 내가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든지 뭐 수리할 수 있다든지 수선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배워보는 클래스 같은 것들도 같이 운영하는 거를 매장에서 체험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업 차원에서는 이제 정책이라던가 네. 혹은 이제 기업 대상으로 교육이라던가 뭐 자문 활동, 네. 컨설팅 활동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서 활동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집에서 한 끼 식사만 해도 배출되는 쓰레기가 참 많습니다. 음식 재료 포장서부터 먹고 남은 쓰레기까지 한가득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표님 집은 어떨까요? 진짜 물어봐 주신 것처럼 음. 그러니까 너는 정말 어떻게 사니라는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근데 사실 뭐 저라고 막 되게 완전 무결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은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좀 이 사회를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이 음. 경제 인프라 안에 속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제가 삶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좀 얻기 위해서는 소비라는 행위가 꼭 필요하니까 그렇죠. 쓰레기가 안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대신 이제 저는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죠. 네. 쉽게 그런 예. 제품들, 식재료들도 쉽게 포장 없이 구매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거에 더불어서 제가 제일 신경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은 음. 물건 같은 것들을 진짜 오래 쓰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뭔가 고쳐볼 수 있는 공구를 사는 것들에 조금 더 관심을 둔다던가 네. 그런 기술을 배워본다던가 뭐 옷을 구매할 때도 뭐 제가 옷을 사실 되게 잘 안 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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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옷을 만약에 꼭 사야 된다 이럴 음. 때도 지금 입고 온 것들도 이제 네. 기존에 있던 옷들, 예. 헌옷들 이제 그런 빈티지 의류들 같은 것들을 재단해서 좀 이어붙인 옷 같은 것들 예. 예.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을 많이 두고 구매를 음. 한다던가 그런 생활 방식에 네.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샵 열었을 땐 소비자들 불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이제 마켓 갈 때 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빈손으로 가서 비닐백이나 그쵸. 해서 네. 가져오셨지만 네. 요즘에 이렇게 친환경 에코백 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보기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처음에는요? 사실 저희 처음 시작을 돌이켜 보면은 음. 좀 뭐 불편하다 이런 의견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단어 자체도 뭐 나 그거 불편해. 좀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감상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없었던 네, 단어였다 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시작했었을 때는 이제 반응들이 저건 대체 뭘까? 음. 너 뭐야? 이 여기 뭐야? 예. 이런 여기는 반응이요. 대체 뭔데 포장이 없고 예.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식재료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예. 미술관인가? 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예. 굉장히 이제 생소해하셨던 처음이 음. 있었죠 아무래도. 네. 네.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사실 조금 돌이켜 보면은 네. 그때 쓰레기 대란이라고 해서 네. 쓰레기를 바깥에 내다 놔도 이제 수거를 안 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럼 예. 쓰레기들이 막 진짜 시각적으로 눈앞에 막 산더미 같이 쌓여지는 것들을 이제 시민들이 체험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은 제로웨이스트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관심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지금 확산은 되어 있어서 네. 이제는 제로웨이스트 뭐 자세히는 몰라도 들어는 봤다 하시는 음. 분들은 굉장히 많은. 예전에는 포장으로 무언가를 승부를 보려고 했다면 이제는 좀 친환경적인 자연을 생각하는 그런 포장 그리고 소비자들도 그런 것을 이해하는 문화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음. 꽤 이제 기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네네.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은 참 많았던 것 같기는 한데 음. 아이가 찾아왔을 때였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아이가 오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음. 뭐 그리고 아이인 동시에 손님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두 배로 기분이 좋아지는데 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당일 부모님이랑 같이 왔는데 음.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예.
살 물건이 있다고 네, 네, 네. 그거를 가져와서 직접 계산을 하더라고요. 물건 가지고 궁금하다. 와서. 뭘 샀어요? 그때 뭐 이제 저희 어린이용 칫솔 있거든요. 아. 어린이용 칫솔이랑 그 고체 비누랑 음.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얼망떨망 이렇게 아유, 샀었는데 이쁘다. 그때 제 감정이 네. 처음에 그런 경험을 처음 만났을 때 제 감정이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네. 기분이 좋고 너무 따뜻하고 귀엽고 이런 것들이 몰려오는 한편 약간 부채의식 같은 것들이 이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어른들이 예. 이렇게 좀 환경 관련해서 사실 이 친구들이 살아가기 되게 쾌적한 환경을 물려주지는 않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화를 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데 너무 그렇게 사랑스럽게 나는 이거 살 거야. 유치원에서 이거 배웠어. 네. 하면서 이거를 사기로 정해놓고 용돈을 그때 언제부터 모았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막 자세하게 해주는데 아이고 이뻐라. 예쁘고 부채의식이 착착착착 쌓여가는데 네. 그 감정이 되게 저한테 뭔가 복잡하면서도 네.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정말 공감돼요. 그 이후로도 이제 아이들 손님들이 종종 찾아오는데 네. 네, 그때마다 너무 이쁘겠다. 그럼요. 너무 예뻐요 진짜. 네, 근데 고맙고 네. 네. 그래서 그 강렬한 그런 감정이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참 이 어른들이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우리 믿음의 유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네. 정말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어른들이 줄 수 있는 게 이 두 가지의 유산을 참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정말입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좀 가슴에 손을 얹고 저도 반성을 해봅니다. 네네. 자, 어떻게 이런 제로 웨이스트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처음에 제가 관심이 있었던 거는 음. 소비라고 하는 키워드에 굉장히 강하게 꽂혔었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고 소비자는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네. 그때 제가 제일 막 마음이 힘들었던 게 물건을 사러 간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심부름을 간다. 네. 그랬을 때 돈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여기에 딸려오는 어마어마한 노동이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이걸 물건을 사오면 물건만 쓰는 것들이 아니라 포장을 벗겨내고 그것들을 세척하고 네. 분리하고 그리고 나가가지고 배출하고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한테 이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소비자를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니야? 소비자한테 포장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예.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것들을 좀 재밌게 표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야. 그래서 그때 그 소비라는 키워드를 쥐고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이것저것 뭐 공부도 해보고 자료 서치도 해보고 뭐 사업 계획서도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들을 했었는데 그때 저한테 계속 건드려지는 단어가 폐기물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때 네. 처음으로. 네. 그러면서 나는 이 포장을 선택하는 거 소비자 권리 측면에서 계속 생각을 했는데 자꾸 저를 찌르는 게 폐기물이라는 단어였거든요. 네. 근데 그 폐기물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수치가 저한테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네. 사실 뭐 쓰레기라는 단어 들으면은 네. 사실 뭐 의뢰 그냥 학교 다닐 때 도덕 시간에 쓰레기 버리면 나빠. 길거리에 쓰레기 있으면 주워. 네. 분리수거 잘하자. 뭐 네.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윤리강령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치를 바라다 보니까 폐기물이 인류 전체를 위협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에 대한 상상할 수 없는 숫자, 엄청난 숫자죠. 네. 처음에 그냥 한 번에 읽을 수 없는 숫자이잖아요. 네. 좀 생소해서. 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아서 이게 내가 그 포장을 선택할 수 있는 형태적인 부분들을 바꾼다기보다는 이 폐기물이라는 단어와 포장 폐기물이라는 단어와 소비자라고 하는 단어의 위치를 바꿔야겠다. 네. 앞단에다가 폐기물을 올려놔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때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고민을 해보고 다시 사례를 조사해보고 하니까 그때 저한테 들어왔던 게 제로웨이스라는 단어였어요. 야. 네. 그래서 이제 제로웨이스를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되게 개인적인 뭐 관심사, 환경이랑은 전혀 관련 없는 분야의 키워드로 네. 시작을 해서 네. 제로웨이스에 다다라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모두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보고 다 아는데
이제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실천이 어렵다는 점이 네. 있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는데 신앙이 밑바탕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네네. 저는 되게 자연물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 그냥 경치 좋다 막 이 정도가 아니라 음. 그냥 구름이 막 떠다닌다 하면은 진짜 내 시야의 왼쪽에 있는 구름이 오른쪽에 다 사라질 때까지 본다던가 네, 네. 뭐 새소리를 들으면 정말 말도 못할 기분이 좋아진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감상이 언젠가부터 좀 그런 저한테 막 메시지를 던지더라고요. 이거 너가 되게 그 풍성한 감정을 누리고 있는 이 자연 창조 세계라고 네.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네. 하나님 만드신 거라서 이렇게 멋있는 거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거라고 맞죠. 네, 뭐 네. 근데 너네가 만약에 이거를 이런 식으로 끝도 없이 파괴하고 개발하기 시작하면은 네. 그냥 너네 문제가 아니라 음. 이거는 창조 세계를 훼손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어느 날 되게 이렇게 막 전구가 그냥 팍 들어오듯이 네.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이런 환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마음을 더 담을 수 있었던 계기고 이러한 것들이 또 제가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또 제가 이러한 사업체, 이러한 사업적인 일 같은 것들을 뭐 좀 지난한 일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버틸 수 있는 신앙적 바탕이 되는 부분들이 또 이 한켠에 또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켠으로는 저는 시작할 때 아까 이제 말했던 것처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 받는 사람 될 거예요. 이런 네. 얘기 당연히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저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했던 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어떠한 자격은 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군요. 저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가 봐요. 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을 예, 했어요. 예. 그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근데 계속 이제 사업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사업 되게 못한다. 나 진짜 엉망진창이다. 예, 예. 왜냐면은 이제 뭐 경영적인 뭐 툴 같은 것들이 좀 있잖아요. 예. 뭐 분석도 해야 되고 네.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네. 근데 여기에 음. 해서는 안 되는 질문들을 제가 자꾸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소비 문제를 네. 건든다던가, 스스로에게요. 뭐 이제 사업체에게 네. 사업을 운영하는 전략 가운데에서 뭔가 뭐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 소비를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면은 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엉뚱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때는 막 하나님한테 막 진짜 막 멋있게 막 다윗처럼 막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네. 막 찡얼찡얼거리는 거예요. 음. 문제 해결하는 사람, 제가 제 자신을 그렇게 정의해 놨으면서 네.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비즈니스 할로 이 문제 해결하라면서요. 뭐 이러면서 막 찡얼찡얼거렸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네. 그 순간들, 되게 힘들었던 시간들을 지나고 나니까 문제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넌 나한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질문하는 사람이 되라고 보냈구나. 그냥 이 자본주의 안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방식이 작동하려면은 네. 무슨 질문을 던져야 되는지를 말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막 머리로 이해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한 것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그래도 그 질문 하라고. 너 자신에 대해서 네. 너무 혼란스럽고 가끔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난 미친놈 다 됐다라는 막 진짜 혹한 평을 내릴지라도 네. 그 질문 하라고 나한테 보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질문을 좀 마음껏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저한테는 되게 신앙적인 에너지가 되면서도 네. 이 분야 안에서 네. 말도 안 되지만 신앙적인 에너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이랑 또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매개체가 된 게 바로 그 질문하는 사람이라는 저의 좀 어떻게 보면 정체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항상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절대 쉽게 주시지 않고 네. 우리가 무언가를 깨닫게 만들어 네. 주시는 맞습니다. 그 시간까지 항상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낄 때 완벽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더 피코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은혜들이 있을까요?
저는 또 이 더피커를 통해서 교회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은혜예요. 네.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음. 제가 시작했었을 때 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고조되고 무르익었을 때 네.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매체와 이제 뭐 인터뷰도 하고 뭐 협업도 하고 뭐 팝업도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초기에 교회에서 연락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어. 그 너무 많이 기다렸거든요, 제가. 음. 근데 이제 그렇다고 제가 막 갑자기 막 교회 문 벌컥 열고 음. 환경 얘기 좀 합시다, 막 이럴 순 없잖아요, 진짜. 그렇죠. 네, 또 그 관계 안에서 싹 트는 그런 음. 결과물들인데 그래서 기다렸어요. 네. 네,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회에서는 어떠한 플레이어들이 네. 환경 관련된 이야기들을 할까를 좀 찾아봤어요. 음. 그랬더니 이제 기독교 이제 기독 환경 관련돼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는 이제 산림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제가 이제 하나 어떤 강의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때 들으면서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환경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일단 저 이렇게 막 이렇게 환경 분야에 있었으니까 안다 생각했었는데 네. 이게 사실은 또 하나님의 시선, 또 크리스찬의 시선으로 보는 작업들은 다시 한번 다져야 되는구나라는 것들도 많이 배우는 동시에 맞아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 관련된 일들을 또 산림센터에서 이제 조금씩 나눠 주셔서 네. 교회에서 사실 요즘 뭐 녹색교회라던가 네. 환경선교사 과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교회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저도 이제 뭐 많이는 못하고 있지만 조금씩 참여하면서 그래도 환경 관련된 이제 작은 나의 경험들, 기준들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너무 좀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장 첫 시작할 때 중요한 것들은 자기 자신의 상태를 들여다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도 똑같잖아요. 내 신앙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하나님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기도의 분량을 가져가야 되고 어떤 말씀의 그런 청취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환경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삶을 들여다보니까 쓰레기가 너무 많이 배출되고 있어. 혹은 내가 음식 정도는 간단한 것들 정도는 내가 해 먹을 수 있는데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느라고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와. 혹은 우리 교회에서 그래, 우리 부서가 그래 라는 것들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일단 성찰이 1번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뭔가를 환경적인 부분들을 하려고 할 때 검색해서 환경 프로그램 뭐가 있는지, 환경적인 물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2순위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어렵지 않은데 이 넘쳐나는 환경적인 정보들을 나한테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상태를 파악하는 것들. 우리 교회는 어떤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있지? 내 개인적인 삶에서는 어떤 쓰레기를 많이 만들고 있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짧게는 3일, 길게는 2주 정도씩 한번 내 삶과 내 조직의 조금 흐름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작업들, 그걸로 시작하면 저는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CTS 영상 선교에 힘이 됩니다.